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37번 환자, 143번 환자는요. 환자 이송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란 이유로 역학조사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자기도 모른 채 감염원이 되어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는 지금 이런 일은 이제 없는 걸까요? 코로나 감염에 노출된 노동자들 이야기. 오늘은요.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 이기루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 이기루입니다. 네. 예.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일의 특성상 그 고객들과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네, 어떤 직종의 노동자들이 거기에 속할까요? 고객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전자제품 수리하는 서비스 노동자들 또한 집에 인터넷이라든지 케이블 방송 이 설치 노동자들 또한 택배라든지 서비스 종사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병원 내에서 간접 고용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라든지 간병인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이 돌봄 노동자들이 가장 위협에 직면해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정말 그 위험에 그냥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네네네. 그 손 소독제나 마스크 같은 그런 예방 물품은 회사에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민주노총 노동자업으로 조직되어 있는 제조업 사업장은 일부 상당수 지급되고 있지만 대구의 대다수 미조직된 사업장들 또한 특수 고용 노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택배 기사라든지 대리 운전 기사 노동자들 또 화물 그리고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 전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고 심지어 대형 마트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판매할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부분들과 특히 병원 내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돌봄 노동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환자 보호자가 도리어 우체국이라든지 장시간 줄을 서서 구해주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뉴스에서 나왔을 때 그 특수 고용 노동자들 분들이 한번 이렇게 나와서 성명을 한번 하셨거든요. 예. 하실 때 그 마스크 지급도 똑바로 되지 않고 일도 보장되지 않고 뭐 또 방과 후 교사인가요? 예.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수업이 없어지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생계 위협이라던가 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비정규직이어가지고 이런 감염 대책에 있어서 차별에 받는 경우가 이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언론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 현대자동차가 멈췄다, GM이 멈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노동자들은 후업수당 70% 이상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 네네. 하지만 대구에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맛집 꼬바 공장으로 위주로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한 며칠 동안 후업했을 때는 후업 수당이 지급되다가 장기간 전환되면서 회사가 어렵다 후업 수당을 주지 못하겠다는 부분과 특히 앞에서 말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네. 일체 후업 수당이라든지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들과 그 속에서 이제 방문 요양사 학습지 교사들은 전혀 아무런 수입도 가질 수 없는 구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분들에게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방 물품에 대해서 전혀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민주노총 각 산별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도리어 이제 민주노총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언급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좀 이렇게 그늘에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약간 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분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좀 더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질병이다 보니까 병원 사업장 노동자들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이런 의료 인력들이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가 없다는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고 병원 노동자들에게 보호 장구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된 감염 정보가 정확히 그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초기에
대구 가톨릭대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네. 수술용 마스크를 2장씩 간호사들이 착용하라. 그렇게 이야기 내려오면서 노조가 네. 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일정 정도 언론을 타면서 마스크가 해결되고 있지만은 지금 레벨 D 방호복 관련해서 대구시가 정부가 공급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대구시와 정부는 뭐 9만 벌 이상 지급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네. 중증 환자 한 명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방호복이 12벌이 필요합니다. 하루에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하루에 12벌이 필요한 상황이고. 상인데 네. 이러한 부분은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이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호복을 몇만 벌 지급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특히 방호복이 내에 순환 펌프기가 있습니다. 네. 산소를 호흡을 도와주는 네네. 이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서로 양보하다 보니까 호흡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신하고 지쳐가지고 부분 그리고 방호복이 없다 보니까 2시간 근무 2시간 후식을 취해야 되는데 한번 벗으면 없기 때문에 4시간 8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간호사로 지금 많이 쓰러질 정도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과 특히 병원 내 감염 관련해서 네.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병원 직원이 감염됐을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선이라든지 알려야 되는데 병원에서 정확하게 내 구성원들이 알리지 않다 보니까 소문으로만 시시 떨들고 간호사들이 불안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카톨릭 병원을 좀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이야기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선도 사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코로나 환자들도 그렇고 사실 좀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그 방호복 9만 벌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숫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9만 벌이 엄청 큰데 방금 12벌이 한 사람당 하루에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료 인력이 며칠이면 그냥 소진을 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그럼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에 아주 정말 적은 양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거다라는 것처럼 마스크도 사실은 몇만 장 이러지만은 한 사람이 몇만 장을 체감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바빠진 사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분명히 바빠졌는 게 분명하고요. 반대로 또 이제 일감이 없어서 환자가 없어서 휴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종종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남아있는 연차를 빨리 써라라고 해서 이제 강요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 반대로 제가 강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수업을 못 나가고 있어요. 전부 올스탑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꽤 못 나간 지 좀 됐는데 사실은 생계 위협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월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가 보장되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생계 위협 받을 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너무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 무급휴직이라든지 연호차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회사가 후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후업수당 70불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이나 경북 경주 지역의 관광산업들 특히 놀이공원 네. 이러한 부분이 장기간 지금 후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다수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연차 쓸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민주노총이 피해 사례를 수집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시정을 노동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또 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자기 입장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월급이 다 날아가게 된다면 이 많은 노동자들이 다 또 사실은 사회를 지탱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근데 어느 대기업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징계할 거다. 이런 메일을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보냈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회사 지금 출근하고 있길래 어떻게 요새 출근하는데 괜찮아? 라고 하니까 뭐 아침에 열 재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윤영 씨 저희 회사에서 지금 나오기만 하면 대역죄인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명 누구 잡아 그냥 몰아가는 분위기인 거죠. 다른 문제들은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합kim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방학 기간에 임금 없이 지내왔고 3월 달부터 그 일을 해서 벌어서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데 네. 3주간 그 아무런 대책 없이 그 계약을 연기하다 보니까 또 3월 달 수입이 없어지는 이러한 부분들과 또 하나는 이제 건설 노동자들은 이동이 잦습니다. 네. 그 부산 노동자가 대구 와서 일을 하다가 일을 마쳐서 부산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부산으로 오지 마라. 아. 그러면서 사실 고용이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네. 이런 좀 그 이런 노동자들이 이동을 할 수 없는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확진 판정을 받으신 것도 아닌데 이제 대구에서 부산 돌아가려는 거를 이제 저지당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많은 비정규직들 사실 그 정말 최근에 많은 프리랜서들이 활동을 하고 뭐 한 인구의 한 230만 명 정도가 그런 프리한 직종에 놓여 있는데 일정 부분들 또 많은 분들은 또 이제 되게 고수익을 내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또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조가 없기 때문에 기댈 곳이라고는 법안의 테두리, 노동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이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지, 또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코로나에 감염되면은 또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지. 사실은 원래 그 회사 직원분들은 이런 게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노동법으로 또 이제 내가 어쨌든 일부 근로자로서 이게 적용을 받고 내가 이 법안의 테두리에서 그런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노동자나 그 집단 수용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진료나 업무 수행 중에 감염자와 접촉, 이 발병이 확인되는 경우 이제 산재 보상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비보건의료 종사자들 같은 경우 공항이라든지 항만에 이제 검역관들 네. 감염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직업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촉이 확인되는 이러한 업무와 질병 간의 상호 인과관계가 확인돼야지 좀 산재로 해당되는 좀 밝혀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은 네. 산재가 가능하다. 또한 그 출퇴근 과정 속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보선은 거의 그 100%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 부분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다가 출퇴근 과정 속에서 감염됐는지 이 경로를 또 밝혀야 하는 좀 한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만 입증하면 충분히 출퇴근 시간 내에 감염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지만은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고 감염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조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코로나 역학조사도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법안의 테두리에 있다는 걸 또 안심해야 하는 건지 이번에 이런 또 보상받으시는 사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노총에서 피해 사례를 지금 취합하고 있고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발생할 거라 판단하고 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법률원을 통해서 집단 소송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산재로 승인받도록 할 수 있는 관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또 이렇게 노동법률 상담은 또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할 때가 있는데 어디서 하면 될까요? 가장 빠른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단임 노조 사업장이라든지 가까운 노동자합이 가장 편리하고 신속할 겁니다. 네. 하지만 노동자합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민주노총의 가맹 조직이나 산하 조직의 지역 본부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1577-2260으로 전화하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문의는 다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생계 때문에 굶어 죽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또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동자분들이 생계가 지금 막막한 상황. 근데 추경 내용을 봐도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 이러는데 중상층 노동자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혜택이 될 수 있어도 취약계층 부분들은 그 계층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책처럼 보이거든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그 추경 발표를 보고 민주노총이 긴급 산별 대표자를 회의를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 회사가 후업을 하더라도 그 후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분 관련해서 그 재난 그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만들어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후업 노동자들에게 그 생계 자금이 그 후업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금속 노조를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캠페인 선전전 좀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다수의 노동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재난 안정 자금 네. 이러한 직업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것이 정말 좀 실제적으로 좀 적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지. 예, 대구 지역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것이 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확산이라든지 억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멈추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동의가 된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대구 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다수의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다수의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다. 지금 민주노총 그 사업장은 일정 정도 단협이라든지 보호 장치가 되어 있지만은 95% 미조직된 그 다수의 그 소수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그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분들에게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이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법대부들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지 느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대일까 싶습니다. 이렇게 삶의 위기, 생계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잘 마련되어서 이 코로나를 또 계기해가지고 좀 더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좀 좋겠고요. 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감염 위기에 노출된 노동자들 이야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기루 본부장님과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